2022년 7월 19일 16시 13분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최초 비행을 성공했다. 정부가 지난 19일 KF-21 최초 비행 성공을 공식 확인한 발표의 첫 문장이다. 날짜뿐 아니라 연도와 분 단위까지 명시한 것은 KF-21 최초 비행 성공이 그만큼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KF-21 시작에는 경남 사천에 자리한 개발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 인근 공군 제3훈련비행단에서 이날 오후 3시 40분 이륙해 33분간 사천과 남해 일대 상공을 누빈 뒤 4시 13분 착륙했다. 6.25 전쟁 당시 소총 하나 만들지 못하던 나라가 자체 개발, 생산한 초음속 전투기 최초 비행에 성공한 말 그대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KF-21의 양산 단계 국산화의 목표는 65%에 달한다. 다만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 방위산업 전시회인 영국 함버러 여쇼에서 KF-21 최초 비행 소식을 접한 안현호 카이 사장이 밝혔듯 7월 19일은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역사적인 날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 현재 정확한 진단이라 할 수 있다. 초도 양산이 예정된 2026년까지는 이번 최초 비행과 같은 시험 비행을 2200회나 더 가져야 한다. 미국 등 항공 선진국들이 통상 새로운 항공기의 최초 비행에서 양산까지 6에서 10년가량을 잡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4년 이내 KF-21의 완벽한 성능을 입증하고 양산에 착수하는 것은 여전히 미션 임파서블에 가깝다. KF-21은 이 기간 2200회의 시험 비행을 가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안정성을 비롯해 속도, 고도, 기동 능력 확장, 비행 성능, 조종 특성, 항공 전자, 세부 개통 검증, 그리고 모장 분리, 발사 검증 등을 수행하게 된다. 최초 비행 때 KF-21이 마하 1.8의 초음속 비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시속 430km로 비행하고 항공력학적 조종이나 유사시 대응이 용이한 15,000피트까지만 상승한 것도 안정성에 우선을 두고 속도, 고도 등은 후속 시험 비행에서 점차 높여간다는 로드맵에 따른 것이었다. 랜딩 기어를 접지 않은 채 비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KF-21은 이에 앞서 내년 후반기 예정된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 같은 과정을 무사히 통과한다면 공군은 2026년 후반기에 KF-21 초도 양산 7기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군은 2028년까지 초도 물량 40대, 2032년까지 추가 물량 80대 등 총 120대를 도입해 장기 운용 중인 F4와 F5 전투기를 대체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때도 KF-21 체계 개발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2026년은 지난 2015년부터 인도네시아와 국제공동연구 개발로 추진 중인 체계 개발 기간의 만료일 뿐이다. 한국은 사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단독으로 추가 무장 시험을 계획하고 있다. 블록 1에는 8조 1000억 원이 투입되는데 인도네시아는 이 가운데 1조 6천억 원을 분담하고 시제기와 기술을 이전받을 예정이지만 현재 일부 분담금을 연체 중이다. 블록 2에는 7천억 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KF-21이 최초 비행에 성공하면서 국산 스텔스 무인 전투기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방사청은 작년 11월 출고식 이후 미리 만나보는 KF-21의 비행 모습이라는 제목의 일본 12초 분량 영상을 공개했는데 KF-21대가 스텔스 무인 전투기 세대와 함께 독도 상공 등에서 함대 비행을 펼치며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컴퓨터 그래픽로 구현해 눈길을 모았다. 대한항공이 개발한 가오리 X1의 개량형으로 보이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미 해군용 스텔스 무인 전투 공격기와 유사한 형상이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2010년부터 스텔스 기능을 갖춘 무인 전투기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인데 형상 설계, 전파 흡수, 무미익 비행 제어 등의 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KF-21과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 전력화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한국형 유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하는 꿈의 현실화도 불가능하지만은 않다.